2026년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이상한 실험이 벌어질 겁니다. 한쪽에선 수조 원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교과서로 만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 AI에 접속할 가장 흔한 도구인 스마트폰을 법으로 막고 있거든요. 자, 이 기묘한 역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에요. 아니,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를 도입한다면서 왜 학생들 손에 제일 익숙한 스마트폰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정책 사이에 대체 어떤 고민과 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역설의 한 축이죠. 교실에서 사라지게 될 스마트폰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그냥 학교에서 정한 규칙?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법으로 정해진 전국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자, 이제부터 금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미 2025년 8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요. 2026년 3월 새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진 아주 강력한 조치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한번 뜯어볼까요? 핵심은 수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입니다. 아침에 걷어서 보관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지 같은 세부적인 건 학교장이 정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정해진 거죠. 물론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허락해서 교육용으로 쓰거나 위급한 상황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런 법까지 만들었을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교실의 집중력을 되찾아주자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업 분위기 흐리고 심지어 교권 침해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거죠. 아주 분명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빼내는 바로 그 순간에 정부가 교실 안으로 어마어마한 걸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줄여서 AID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인공지능 개인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AI가 학생 수준을 딱 파악해서 너는 이거부터, 너는 저거부터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르쳐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AIDT에 거는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걸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학습 격차도 없애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한민국 교육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 뒤에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조 원.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조 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는 예산이에요. 이건 그냥 정책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거대한 베팅이라는 걸 이 돈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창한 계획은 항상 그렇듯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스마트폰은 막고 AI 교과서는 밀어붙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과연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활용률이 드러났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자그마치 8.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명 중에 고작 8명 정도만 이 비싼 AI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조 원을 썼는데 말이죠. 좀 충격적이죠? 자,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금지한 정책, 이건 성공했을까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한 연구 결과는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휴대폰을 못 쓰게 해도 학생들 성적이나 정신건강,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별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책의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정책이 내세운 목표는 정말 그럴듯한데 막상 현실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스마트폰 금지는 효과가 의심스럽고 AI 교과서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이 상황.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감사원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사업이 학생, 교사, 학부모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들은 이 새로운 AI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할지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쥐어줘도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거 완전 실패한 정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이건 실패라기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건 아주 거대한 실험 과정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쫙 꿰뚫어 보면 하나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바로 통제된 혁신이라는 거죠. AI라는 특정 분야의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반면에 스마트폰처럼 개인의 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은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시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가 위에서부터 주도하는 이런 통제된 혁신이 과연 미래 교육을 위한 올바른 해답일까요? 아니면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고 아래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2026 대한민국의 교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겁니다.